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를 갈아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무거운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컴퓨터처럼 빠르고 정확한 시사평론 백컴 배정호 세안대 교수요. 네, 백컴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백신 접종입니다. 배 소장님 네. 내더위 사가세요. 응? 내더위 사가시라고. 더위요? 오늘 대보름날 하는 세시 풍속 있잖아요. 참 몰라요. 너무 일만 하니까 네. 세월 가는 줄 몰라요. 배 교수님 네. 내더위 사가세요 그러면. 네. 제가 워낙 그 기발기 술을 마셔야 되는데 대낮에 술은 못 드리고 기발기 음주 방송 사탕으로 또 일단 하나씩 좀 드시고. 음주 감사합니다. 방송 문제가 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 겁니다. 따뜻한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백신 얘기하고 가덕 신공항 수사청 논란 세 가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상황 어때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이제 9시부터 전국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요양병원, 요양시설, 또 보건소 등에서 접종이 시작됐는데 제주도는 이제 배편으로 수송이 됐거든요. 네. 어제 이제 수송되는 과정에서 목포항에서 제주도로 가기 직전에 온도 차고 그러니까 2도에서 이제 8도 사이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보급이 돼야 되는데 온도를 봤더니 1.5도였던 거예요. 네, 더 0.5도. 낮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못 쓰게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안전한 접종을 안정적인 접종을 위해서 교체를 해서 제주도에 또 안전하게 또 무사히 전달이 됐고 네. 오늘 아침 9시부터 제주도에서도 접종 전국적으로 다 접종이 시작됐고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정치권에서 뭐 1호 접종자를 두고 뭐 논란도 벌어졌지만 결국 부질없었던 일이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부질없게 됐죠. 왜냐하면 전국에서 9시를 기해서 접종을 동시 진행했거든요. 그러니까 1호 접종자가 전국에서 많이 나오게 된 거죠. 아시겠지만 이제 1호 접종자 논란의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게 됐는데, 근데 국민의힘에서 백신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먼저 맞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백신을 정치화하는 것,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국 이제 이 백신에 대한 접종 논란이 계속되면은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국민들의 불안으로 그러니까, 이어지면은 서로 안 맞으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백신의 접종률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시겠지만 지금 영국이 제일 먼저 세계에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에 네. 비하면 우리나라가 한 81일 정도 늦으니까 우리는 빨리 속도전 나가가지고 11월까지는 다 맞아가지고 집단 면역을 한 60에서 70% 완성을 해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이런 불필요한 불안감 이런 것을 계속 조성하는 이런 행위는 좀 앞으로는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호 접종자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네. 전국에서 다 먼저 맞는 분들이 1호 접종자가 된 문재인 셈이죠. 대통령은 국민이 이러죠. 네. 참관만 했습니다. 본인은 이제 못 맞고. 왜냐하면 또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맞으면 왜 대통령이라고 먼저 맞느냐. 또 네. 특히 논란이 있으니까 마포보건소에 가서 1호 접종자가 백신 접종을 하는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저도 뉴스 시간에 생방으로 현장 중계되는 장면 아하, 봤어요. 그렇군요. 네, 네. 자, 백신 접종 받은 사람들한테는 디지털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지금?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접종을 받은 사람은 정부 관련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접종받은 사실에 대해서 국문과 영문으로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그리고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이 들어가시게 되면은 접종자가 국문 영문으로 예방접종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고요. 네. 이른바 이제 디지털 증명서입니다. 복제나 또는 위조 변조가 안 되도록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증명서 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디지털 증명서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격리를 안 해도 되는 등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비롯해서 유럽 국가들은 백신 여권을 발급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정부도 디지털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하는데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나 백신 맞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해도 되네.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각종 방역 지침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차 접종을 또 해야 되는 거고요. 네, 1, 2차 접종과 상관없이 방역 지침은 지켜야 됩니다. 네. 그 디지털 증명서 발급받으면 어떤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도 있고 네. 이것이 좀 더 이제 진전되면 다른 국가 상호 이 인정 또 상호 협력하에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백신 여건까지 예. 진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차례가 되면 30, 33 이 숫자를 기억하라 이런 얘기가 많던데 이게 뭐예요? 간결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두 글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 안전. 그러니까 접종하고 난 다음에는 붓거나 또는 구토 증상이 오는 것은 발생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심각해지거나 계속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접종 후에 바로 집으로 귀가할 것이 아니라 30분 정도는 경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3자는 바로 3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한 3시간 정도 지나고 났는데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병원에 문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일입니다. 3일까지도 계속된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는 더 이상 기다리겠다. 난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다 할 것이 아니라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3. 그렇죠. 이걸 30분, 기억해야 된다. 3시간, 3일입니다. 배 수장님 여기 마스크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간결하게. 예. 더 어떻게 간결하게 합니까? 3초 할까요 그러면요? 이거 청취자분이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요? 예, 화내지 마시고. 오. 자, 사탕 발림. 사탕 하나 더 드릴게요. 아니 그 마스크가 탐나는데요. 자, 조금 전에 12시쯤에 화이자 백신 이제 인천공항 들어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이거는? 이건 이제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58,500명분이 왔는데 의료진은 이제 55,000명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5개 예방 접종 센터가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등.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전국에 코로나19 의료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왜 의사들은 이 Y자를 맞고 일반 사람들은 Y자요? 네. 파이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느냐 네.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대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파이자보다는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훨씬 더 효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Y자는 85%가 입원 예방 효과가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는 94%의 더 높은 입원 예방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80세 이상에서도 81%의 코로나 감염 감소 효과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최일구 앵커께서 또 저도 널리 알려가지고 알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배정호 교수님이 KBS 시절에 뉴욕 특파원도 하셨는데 Y자라고 굳이 발음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네, 다들 간결하게 파이자 넘어갈까요? 그러는데 간결하게 넘어갈까요? 간결하게 할까요? 이게 에든버러 지역에서는 Y자로 발음을 하나 보죠. 그래요? 뉴욕 슬럼가에서. 근데 오늘도 이제 400명대 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 2주는 유지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14일까지 연장됩니다. 어떤 것이 바뀌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세 글자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 또 세 글자요? 네. 뭐 적어야 돼. 뭐예요? 그대로 여보세요.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 그대로 간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2단계 네. 그리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됩니다. 알겠어요. 4559님께서 일구형님 배 소장님 그 정도면 간결하게 잘했어요.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밖에 네. 김경래 PD가 물어보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 부산 찾았어요.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갔는데 네. 어떤 일들이 있었죠? 우선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 목적은 가덕도를 겨냥한 건 아닙니다. 이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을 했는데 이게 이른바 올해 가장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한국판 뉴딜의 가장 핵심 지역이 바로 부산, 울산, 경남이기 때문에 네. 부산의 전략 보고에 참석을 한 것이고 김경수 지사 또 송철호 울산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대행으로부터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와중에 또 신공항 특별법도 있고 많은 또 예산이 가덕도 신공항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네. 만큼 가덕도 신공항을 그 중간에 방문하는 그런 일정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가덕도 신공항 예정부지 방문해서 근데 논란이 한참 되고 있어요, 배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확 실었어요. 첫 번째 시기와 관련해서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하기로 돼 있는데 어제 네. 갔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야당이 발끈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정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업 지도선을 타고 가덕도 인근 해상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발언 내용도 보니까 힘을 확 실었어요. 수건 사업 하루라도 빨리 조속하게 입법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좀 하자. 그리고 특별법 제정이 통과가 된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속도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뭐냐, 선거 개입이다.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검토해가지고 탄핵도 불사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는 아니다. 한국판 뉴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간 행보다. 그리고 이게 지금 불경의 수건 사업 아니냐. 그렇다면 관심을 안 갖는 게 더 이상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방문 일정도 이미 오래전에 잡힌 거다라고 이제 반응을 내놨고요. 민주당도 무조건 선거 운동이냐. 너무 지나치게 지금 선거 과잉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모독하고 있는데 이거 결국 자충수가 될 것이다. 라면서 또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국토부가 국회에 보고했다는 네. 가덕도 신공항 보고서도 또 논란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상당히 논란인데요. 국토교통부만 내놓은 게 아니고 기재부, 법무부도 모두 다 문제 제기를 했어요. 전반적인 공통의 문제 제기는 적법 절차 그리고 또 평등성의 원칙을 강조를 했는데요. 국토부의 내용을 보면은요, 예산도 상당히 문제 제기를 했어요. 부산시에서는 7조 5천억 든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28조 6천억 원이 든다 이렇게 차이가 또 너무 많이 했고요.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4배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뭐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환경성 등 뭐 7개 분야 거의 모든 분야에 미달한다는 그런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하면은 우리가 직무유기에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 문제 제기를 한다 그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어업지도선에 어제 같이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탔죠.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궁금한 걸 현장에서 근거를 내면서 조목조목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로 예산과 관련해서 28조가 전혀 아니다. 7조 5천억 원이면 충분하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예산을 갖다 끌어당겨가지고 28조를 만든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7조 5천억이라는 게 부산시의 플랜 얘기 속에서 나온 그렇습니다. 거고요. 부산시가 검토한 계산이죠. 28조는 이제 국토부에서 나온 그렇습니다. 거예요. 28조고. 네, 잘하네요. 그리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없앤다고 그랬는데 아니다. 네. 이거는 단축시켰다. 그리고 예타를 지금 면제했다라고 했는데 예타를 면제한 것이 아니고 면제할 수 있다로 지금 법에가 규정이 돼 있다. 지금 제정안에. 그러니까 과도한 특혜는 아니다라고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리고 배 수장님. 네. 이 특별법이 이제 어제 법사위 통과를 한 거고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돼요? 예정대로라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관련된 보도도 통과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의회 의석수를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 또 범여권이 압도적이거든요. 네. 앞서 이제 배종호 백금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몇 가지 부분도 수정안에서는 바로 잡아졌습니다. 그 원안에는 예비타당성 면제에 대한 주체가 없었는데 수정안에서는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권을 갖는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네. 환경 영향 평가도 실시를 하는 것으로 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정안들이 담아졌기 때문에 오늘 통과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는 지금 부산 방문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런 만큼 야당이 극도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저기 YTN에 자막이 떴네. 잠시 뒤 가덕도 특별법 특별법? 처리한다고요? 처리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네. 네.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오겠네요. 네. 근데 또 김경래 PD가 배 소장한테 점심 안 먹었냐고 물어보는데 목소리가 좀 작대요. 이 정도 크게 더 크게 해야 되나요? 별 트집을 다 잡아. 끝나고 좀 나가서 얘기 좀 소리가 해봐요. 더 크면 소음이 되니까 적절합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은데 말이에요. 더 크게 하겠습니다. 자, 네. 배 교수님 앞으로 이 논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은 이제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선거 개입 논란이 계속해서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근거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에서는
선거 개입한다, 뭐 탄핵 주장만 하고 있고 요소가 그것도 된다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근거는 검토한다고 돼 찾을 있죠. 수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 수건 사업 현장을 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만 간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보니까 한국판 뉴딜 현장을 11번째 이번에 가덕까지 포함하면 그리고 지역을 방문한 것은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 지역 균형 발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2번째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민주당만의 단독 법안이 아니고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4월 재보선도 염두에 두겠죠. 그리고 또 내년 대선도 염두에 두겠죠.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아마 오늘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오히려 셈법이 상당히 복잡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TK 지역 국회의원하고 PK 지역 국회의원하고 지금 입장이 다르거든요. 네. PK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빨리 해라 라면서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찬성하는 거고. 그렇죠. 대구 경북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니까 이 부분이 좀 오히려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쟁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견을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좀 국민들의 공감도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국민 공론화 과정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시사계 컴퓨터 백건 배정호 교수, 인사이트 뚱커벨 배종찬 소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범죄 수사청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배 교수님? 네, 한마디로 이제 검찰 개혁 시즌 2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겠다. 네. 다르게 표현하면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시즌 1은 뭐예요? 시즌 1. 시즌 1은 검경 수사권 수사권 조정하고 그리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6대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남겨뒀어요. 네. 그리고 동시에 공수처를 설치하고 그리고 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느냐. 그게 시즌 1이었는데. 그렇죠. 자, 이제 시즌 2. 시즌 2는 안 되겠다. 왜 안 되겠냐? 윤석열 총장 지난번에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에 격돌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보니까 야, 이 발톱이 보통이 아니더라. 그리고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왜냐? 검찰 수사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다. 검찰 정치. 그래서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안 하면은요. 현 정부에서는 하기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에요. 그게 네. 무슨 얘기냐면 4월 재보선이 있죠. 그리고 또 당내 뭐 당대표 선거 일정 그리고 내년 대선 하니까 지금 안 하면 못 한다. 그래서 2, 3월에 발의돼 가지고 상반기에는 반드시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지금 계획인 거죠. 이른바 속도를 내자는 사람들의 주장이고요. 근데 반대로 속도 조절론자도 있습니다. 아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너무나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피곤하다. 지난번에 실제로 봐라.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부딪히니까 그렇죠. 결국 여론 지지율이 하락이 됐지 않느냐. 그러면은 민생을 돌보는 데 좀 어렵다. 국정 장악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수사권 개혁을 안착시키고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좀 만족을 하자라는 것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것을 유영민 비서실장도 확인해 줬거든요. 국회 와서 얘기했었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게 좋을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이 하면은 이게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속도를 주장하는 양쪽의 이견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검경 수사권 분리의 방향에는 다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무적인 판단, 실무적인 판단, 현실적인 판단을 좀 종합하면 속도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아, 오늘 중요한 거겠네요. 중대범죄수사청 또 사탕을 줍니까? 밑줄 몇 개지? 밑줄. 밑줄은 긋지 않겠습니다. 긋지 않을 거예요? 아니 근데 네. 최 앵커님 저 할 이야기 있어요. 예. 저보고는 간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 백흠 교수님은 전혀 말씀을 안 하시네요. 간결하게 하세요. 지금 네. 문자하고 게시판에 김경래 PD 성토 대회가 벌어졌어. 아, 정말. PD님 왜 배 소장님한테만 트집을 잡아요? 배 소장님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박수. 또 다른 분은 김경래 아침에 부인하고 다퉜냐? 왜 배 소장한테 화풀이하냐? 자, 배 소장님 네네. 사탕 하나 더 드릴게요. 자, 힘내시고. 근데 꼭 한 말씀은 더 드리고 싶네요. 힘내세요. 제 것도 드릴게요. 김영래 PD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에 밑줄을 하나도 안 그리시겠다. 예.
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입장이 뭡니까 지금? 그 정확히 본인의 의사인지는 알려지지 않은데 관련 취재 보도된 것을 종합을 해보면 첫 번째 이 수사청이 만들어지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또 검찰의 손발 묶기 아니냐, 또 무소불위의 수사청 권력은 누가 견제하냐, 이런 의견 또 예. 생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발하고 있다. 그렇죠. 거치 표명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만드는 것 자체가 검찰의 어떤 힘 빼기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네, 뭐 단순한 힘 빼기가 아니라 검찰 개혁의 완성판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명분이 있고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김진우 공수처장도 그런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다만 국민의 입장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국가의 수사 시스템이 크게 바뀌면 국민들이 혼란하고 그러면 불편하고 피해를 보지 않느냐. 그리고 또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하는 그런 명분은 좋지만은 좀 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애둘러서 결국은 속도 조절론을 좀 네. 주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검색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위가 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이것을 신설해서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까지 가져가게 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인데요. 이게 뭘까요? 뚱커발 힌트 주세요. 모든 걸 알고 있는 백건 교수님. 네, 수사청은 수사청인데 중대 범죄냐 아니냐. 아, 아하, 그것이 문제로다. 중대범죄 아니냐 기냐. 네. 수사청이냐. 네. 7글자입니다. 네. 자,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세요. 설맞이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설맞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정월 대보름도 명절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작은 명절이다 생각해요. 보름달 맞이. 아니, 또 청취자가 제대로 듣고 있는지 또 한번 또 시험해 봐야죠. 네. 자,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배정호 교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